정책을 발표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합니다만 예를 들면 거대 담론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만 일단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현안에 대한 답변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과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안보 무능에 대해서도 제1야당으로서 유효적절한 견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당의 가치를 정립하고 또 정부의 당원들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일단 화합과 상생 이렇게 먼저 필요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가 요즘 그런 말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 폭망의 수준을 넘어서 완망에 있는 단계였습니다. 폭삭 망한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망한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런 지방선거의 완망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추모하고 또 그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치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이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몇 개 기관에 대한 분석을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분석 의뢰를 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북한산 석탄 도입 의혹입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 만든 석탄 대책 TF 단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얼굴은 못하지 않았습니다만 옷은 땀과 석탄이 좀 묻은 그런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석탄 대책 TF를 이렇게 가동을 하려고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조만간에 석탄 대책 TF 회의를 가동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총 13분의 의원님을 의뢰해서 윤한홍 의원을 간섭을 해서 조만간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범 전이지만 그동안 단장으로서 북한산 석탄 도입 의혹에 대한 선박들에 대한 출항 기록 또 횟수 등을 적시해서 이미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총 연루된 선박은 현재까지는 한 8척 정도, 최소한 8척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3척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이 이미 지적을 한 그런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 3척은 우리나라의 한국의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52차례 정도 이렇게 출항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 어제 그저께 포항신항에 입항한 진농호라는 선박은 러시아의 나토카 항에서 석탄을 싣고 들어와서 하역을 하고 원래 출항 예정 일시가 오늘 밤 11시인데 급히 하역을 마치고 어제 저녁에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박이 진동호가 이미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박을 유엔 결의안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서 2397호는 선박이 연루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검색, 압류, 심지어는 항해하는 경우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제 외교부 성명을 보면 이 석탄은 러시아산 석탄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이전에 싣고 것은 한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선박에 대해서 3일 정도, 2, 3일 정도 조사하고 이게 바로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앞에 10개월 동안 조사한 것을 왜 결과를 안 내놓고 이것은 3일 만에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선박이 만일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출항을 예정 시간대로 오늘 밤 11시에 해야 맞는데 그것도 급히 하역을 마치고 어제 출항한 것을 보면은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증빙 자료가 뭐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자료 또 제보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사사치 파헤쳐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를 빨리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것이 미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청문회라든지 특검까지 해야 이에 대한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내대표께 국정조사에 관련된 준비 또 이에 대한 우리 당의 의원들의 어떤 그 결의안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군현 의원. 우리 중진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던 중진회가 안 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저도 환영하고 또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배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 해서 당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 당이 참 어려울 텐데 오셔서 이렇게 역할을 또 맡아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석 우리 전 외대 연구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워낙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속세, 법인세를 6.13 지방선거 전에 이미 올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나머지 세금을 올리지 않다가 지금 여당에서 여러 가지 상속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지금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실 총 GDP의 80% 정도가 10대 기업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2차 기업이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적대시해서 하는 정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저는 생각이 당대표가 행정, 정치 쪽에 될 필요가 있으면 또 한 사람은 완전히 경제를 책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어떤 당보다도 우리 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알고 있고 또 좋은 정책을 편다 하는 거에 좀 더 우리 미디어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0년에 이제 21대 선거인데 사실 선거 총선 1년 전에는 그 총선과 관계된 그 무슨 원칙이나 방식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대위 체제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될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 계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핵심적으로 좀 했으면 좋을 일이 공천 문제를 좀 개파에 의해서 하지 않고 정말로 그 민심에 따라서 하는 소위 하향식 공천이라고 할까요? 위에서 그냥 개파가 자기 사람 심는 거에 맨 몰두해가지고 우리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저는 가장 어렵게 된 그 큰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개파가 서로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18, 19대, 20대 오면서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때에 지금 올해가 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관이든지 당원이든지 당비든지 바꿔가지고 좀 제도화하는
이번 비대위 체제 때에 공천을 정말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화를 해놓으면 그것이 아마 제일 큰 실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예, 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우리 비대위원님들 처음 나는데 그동안 3주 정도 됐나요?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모두들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가치 논쟁, 국가주의 논쟁을 전환시켜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당이 신뢰 회복의 길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천천히 서둘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그 열린정당, 투명정당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지역에 또 세계에 갖춰져 있는 정당으로 비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 전 세계에 열린 정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서두르려고 한다면 아까 현안 대응등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각종 회의의 부활이라든지 또 신속하고 적정한 현장 대응 및 정책 대안의 제시 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최고 중진 회의이다 보니 오늘 중진 의원님의 말씀이 길어지셔서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회의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오랜만에 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행적으로는 그동안 중진 회의는 저희가 지난번 뭐 정말 저희의 이 암울한 당의 역사 속에서 중진회의가 없어지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관행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한번 이 천천히 서두르는 그런 신뢰 회복의 단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좀 더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부 이 북한산 석탄 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무기를 넘어서 공범 또 특히 조직적 은폐의 수준에 이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아까 정진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0월에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왔다고 의심되는 선박 도척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금년 3월에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이 러시아 콤스크함을 활용해서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랴부랴 모범 선박으로 지정을 한 정도인데요. 최근에도 관세청이 기재위에서 보고를 하면서 이미 밝혀진 2척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지 7척을 갖다가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저희가 이제 이 관세청에 왜 언론에 나오는 7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답변이 결국 외교부가 이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7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와대와 외교부가 합심해서 이 부분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리자오항과 칭자오항 관계자들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사실상 러시아 본토에서 이 발굴되는 석탄을 사할린의 폼스크항에서 이 수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 항에서 2017년 8월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러시아산 석탄은 북한산 석탄과 섞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관세청장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예도 있으니 우리도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든지 아니면 특정 항에서 하는 것에서 수입되는 것은 금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니 그 당시 관세청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몇 시간 후에 긴급히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정부 입장을 밝힙니다. 왜 미뤘죠? 네? 아니 얼마 전 기재회의입니다. 7월 26일, 27일인가요? 결국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지금 현재 묵인, 공범을 넘어선 저는 이 조직적 은폐를 통한 이 공범 수준이 아니라 정범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 10개월 동안 조사 중이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산 석탄을 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 중국의 몇몇 지방 정부가 결정한 것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또는 러시아산 석탄 중에서 특정 항, 지금 이렇게 의심되는 항이 있거든요. 쿠르스크 항이라든지 로부터 수입되는 금지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들 바쁘시고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국회에 있어 보면은 좀 이렇게 에어컨 발언이 잘 나와가지고 아마 불편함을 못 느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집에 하루 종일 한번 있어 보세요. 지금 신생아는 24시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10시간 에어컨 틀었을 때 다른 가전제품하고 치면 23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 여당에서 발표했던 선심성 생생내기용 할인을 보면 2만 원 정도 할인된다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23만 원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23만 원의 전기요금에 고작 2만 원이 할인되는 이런 서글픈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그 여당에서 2만 원 깎아주는 이런 지금 파렴치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야당에서 해야 될 일은 누진제 즉각 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 본의원은 8년 전부터 제가 산자위 하면서부터 누진제의 병폐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보았습니다. 13.6이라는 숫자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13.6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체 전력량의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13.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주 구시대적이고 낡은 이 제도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앞장서서 누진제 폐지 법안에 당론으로 정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이 저는 시작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폭염에 지금 4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500여 명이 온열 환자가 생겼습니다. 가히 재난적 수준에 있는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주실 것을 그걸 호소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비대위원님들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달 전에 이 자리에 앉은 것을 상상 못했습니다. 참여했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석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현실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당연히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수밖에 없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더위 에어컨을 켜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발전소는 지금 킬로와트당 발전 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낮은 원전은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석탄 가격이 40불 되는 것이 지금은 100불이 넘어가 있습니다. 발전소 입장에서는 북한산이라는 확신만 없다면 러시아산이든 호주산이든 싼 석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들, 가격 변동성, 일시적인 경제 완화뿐만 아니라 한국적으로 지금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고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LNG 가격이 올라가면은 모든 국민들한테 사물이든 가정이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한가롭게 국민의 기본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전력 요금이 상승이 불가피한 점을 잘 대응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아침 제가 출근길에 모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긍정 25%, 부정 42%, 당의 지지율보다는 높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 여전히 우리들한테는 20대는 60% 가까이, 40대도 과반수 이상, 30대는 과반수에 가까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과거에 좋은 정책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의 고민을 함께하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정의당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정책 발전에 기여했다기보다는 힘든 젊은이들의 손을 잡고 물어준 덕분에 지금 지지율이 우리 자유한국당보다 앞서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자유한국당은 젊은이에게 미래가 있는 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지지율 확보 그리고 기성세대의 지지율 확보를 통해서 지금 젊은이도 어렵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정당이 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구입니다.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기여하고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도 총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정진석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매우 반갑게 들렸는데요. 지금 이 당에서 비슷한 가치와 역사관과 그다음에 정치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당에서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 당이 갖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는 굉장히 수평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소통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기회를 주는 방식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과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정말 살기 힘든데 그 소득보다 3-4배나 많은 그런 기회를 받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고 또 이 선거구에 대해서도 이 당에서 많이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투표를 하지만 사표가 돼서 표현이 되지 못하고 원국민 그런 표에 대해서도 과연 비례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국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한 4년 동안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동안의 국민의 뜻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을 텐데 과연
16년, 20년, 24년 동안 그 시대의 민심과 동일하게 반영하고 그 속도를 따라가는가, 그런 대표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되어야만 이 당의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의 모토를 청년의 미래가 있는 정당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의 미래가 있는 정당일 뿐만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당이길 바랍니다. 또 청년 대상이 청년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이 되고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인재들이 잘 등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 중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저희 비대위원들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슈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중진 의원님들이 이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보니까 지역구가 또 농촌 지역구는 좋은 자인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농심이 많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 마음이 지금 뭐라고 표현을 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불만이 많이 있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응하는 것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폭염으로 인해서 모든 농사들이 다 피폐해가고 있는데 특히 또 지금 이제 덥다 보니까 짐승들 그러니까 멧돼지, 고라니 뭐 이런 기타 등등이 또 다 내려와서 뭐 과일나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다못해 이제 전에는 포도나무는 괜찮았는데 포도까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하시면 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개로 나가겠습니다.